여러분, 올 겨울 전기 보일러 때문에 전기세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되시나요? 난방은 줄일 수 없는데 요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신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생활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실제로 전기세를 4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일 수 있는 실전 대책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주택에너지 관리와 전기 난방 효율을 연구해왔고 많은 가정이 실제로 전기료를 절반 가까이 줄인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노하우를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전기 보일러를 전혀 새로 바꾸지 않고도 전기세를 대폭 절약하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실내 온도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일러를 켜면 무조건 23도나 24도로 맞추곤 하십니다. 따뜻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난방 온도를 1도만 낮춰도 전력 소비가 5에서 7% 절약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겨울철 적정 온도는 19에서 20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내에서 내복과 두꺼운 양말을 착용하면 체감 온도는 훨씬 올라갑니다. 오히려 공기가 너무 덥지 않아 머리가 맑아지고 호흡도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영자 할머니 댁은 24도로 설정하던 난방을 20도로만 유지했는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1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40% 절감 효과였죠. 단순히 온도 4도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수 온도 설정입니다. 대부분 보일러의 기본 온수 온도가 60도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샤워할 때, 설거지할 때 60도의 물을 쓰나요? 대부분 40에서 45도면 충분합니다. 온수를 60도로 유지하려면 보일러가 끊임없이 전력을 소모해야 하고 이는 곧 전기세 폭탄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철수 어르신은 온수를 60도에서 45도로 낮췄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미지근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전기세가 9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온수 온도 하나만 바꾼 결과였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온수는 45도에서 50도 사이로 맞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는 외출 모드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할 때 보일러를 아예 꺼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낭비입니다. 보일러를 꺼두면 실내 온도가 완전히 떨어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급격히 온도를 끌어올리느라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외출 모드로 설정해 두면 보일러가 15도 정도로만 유지하면서 실내가 완전히 식지 않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귀가 후 빠르게 적정 온도에 도달할 수 있고 전기세도 절약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이명자 할머니는 평소 보일러를 아예 꺼두셨다가 귀가 후 다시 켜셨습니다. 그러다 외출 모드로 유지하는 방법을 쓰신 뒤 매달 전기세가 평균 30% 줄었습니다. 네 번째는 난방 구간별 밸브 조절입니다. 모든 방을 동일하게 난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거실과 침실만 집중 난방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난방 밸브를 줄여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완전히 차단하지 말고 살짝만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거든요. 충북 청주에 사는 최영순 어르신은 집 안전체를 난방하던 습관을 바꿔 거실과 안방만 집중 난방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전기세가 2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40% 절약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예약 타이머 활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가 후에 한참 동안 추워서 보일러를 세게 틀고 계신 적 있나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보일러의 예약 타이머를 활용해 귀가 30분 전에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설정해두면 집에 들어왔을 때 이미 따뜻합니다. 아침에도 기상 30분 전에 켜지도록 설정해두면 하루를 포근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박정희 어르신은 출근과 귀가 시간을 기준으로 타이머를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전기세가 평균 35% 줄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 것이죠. 여섯 번째는 심야 전력 요금제와 연동입니다. 심야 시간대에는 전기 요금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를 활용해 밤에 미리 온수나 난방수를 데워두면 낮 동안에는 최소 가동만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명자 할머니는 심야 요금제를 적극 활용하셨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전기 보일러를 집중적으로 가동해 온수를 저장하고 낮에는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전기세가 45%나 줄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순환 펌프와 급수 온도 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펌프를 항상 켜두는데 이것은 전력 낭비입니다. 펌프는 필요할 때만 작동하도록 자동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급수 온도도 45도로 낮추면 효율적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철호 어르신은 순환 펌프를 자동으로 바꾼 후 매달 12만 원, 나오던 전기세가 7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보일러 설정만큼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문풍지를 붙이고 창문 틈새를 막고 두꺼운 커튼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보일러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전기장판이나 온열담요를 병행 사용하면 난방 온도를 크게 올리지 않아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순자 할머니는 거실 창문에 단열 필름을 붙이고 두꺼운 커튼으로 교체했습니다. 추가 비용은 10만 원이었지만 난방비가 한 달에 5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몇 달 만에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8가지 방법을 모두 지키면 평균적으로 전기세를 40% 이상, 많게는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집의 구조나 단열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알려드린 방법들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수많은 가정에서 검증된 생활 속 지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전기세 폭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겨울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족들과도 이 영상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실천할 때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세 절약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겨울은 더 따뜻해지고 전기요금, 고지서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